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잠깐 반등 시도를 하였지만 추세선을 얻어맞고 힘없이 밀려내리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이나 미국 모두 변동성을 계속 키워가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61선을 이틀 연속 깨버린 미국 증시, 이제 언더슈팅 가는 건가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마이너스 1% 갭 다운 출발을 했지만 현물 시장 개장 무렵 외국인들이 의외로 현물 매도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전환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것이 최근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전에는 시가 약보합이다 또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이다. 그러면 닥치고 매수가 들어와서 플러스를 순식간에 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투자자들이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첫 1시간 동안 현물이나 선물 모두 손대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주가지수는 솔솔 밀리고 있었는데요. 반등이 크면 클수록 얻어맞는 폭도 커지면서 고점을 낮춰갔고, 그렇게 오전 10시 30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헤드쿼터가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선물 매도를 늘린 규모는 무려 1만 계약을 살짝 넘긴 수준이었는데요. 현물도 마찬가지로 5천억 넘게 매도를 늘리면서 지수를 흘러내리게 했어요. 그나마 개인이 꾸준히 매수를 바치긴 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하락이 시작되었어요. 그 전부터 고점이 계속 낮아지자 결국 종합주가지수 4,000포인트는 다 보겠구나 싶었는데 오전장 내내 투매가 나오지 않고 버텼죠. 차라리 오전장에 투매가 나왔다면 오후장에 그 반등을 보았을 텐데 오전장에 버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열심히 물타기 매수를 한 투자자들이 오후장 들어서는 이게 아닌가벼 하며 손절매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시장은 레벨 다운을 해서 다음 지지점인 556포인트에서 멈추게 됩니다. 선물 베이시스 일정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나서기 시작한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베이시스가 크게 눌렸는데요. 이때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2,200억이 쌓이게 돼요. 그러나 오후 1시 30분 이후에 시장이 556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베이시스가 빠르게 회복되었고 지수 자체는 반등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선물 565부터 556까지는 시장이 자연스러운 레벨 다운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하락으로 옵션 변동성도 꾸준히 올라서 V코스피 지수가 다시 40포인트에 이르게 됩니다. 그나마 오후 2시 이후에는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556선 위에서 미적거리면서 V코스피 지수가 39포인트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12월물이 11월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12월물은 시장이 밀릴 때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마켓메이커들은 지수 하락에 상단 배리어 600포인트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콜 미결제 약정들을 제법 강하게 늘렸어요. 그러나 하단 배리어는 550포인트를 540포인트로 롤링 다운하면서 늘어난 변동성에 맞는 레인지 확대를 했습니다. 월물 초부터 배가에 처맞고 시작하는 게 이번 12월물도 참 어렵겠다 싶어요. 하긴 어제 롱캘린더 스프레드 이익이 좀 과하게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메이커들은 시장이 급락할 경우 반발 매수도 강하게 들어올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롤링 다운을 할 망정 극외 가격 미결들은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월물 초에 V코스피 40포인트 출발이다. 그러면 옵션을 대충 패도 911이 터지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먹고 나올 수 있죠. 물론 과거에 그런 안일한 자세로 옵션을 팔았다가 코로나 시절에 저세상 간 트레이더들도 많아요. 어쨌든 비싼 값에 옵션을 팔면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그릭스 관리를 잘 해야겠죠.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오전장 내내 지루한 박스를 그렸고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힘이 빠지다가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하락하며 일봉상 61선을 깨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하락 이유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AI 버블론 심화로 눌린 것을 따라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냥 유럽은 시장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변동성은 생각보다 얼마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이틀 연속 변동성이 살아난 상황에서 수요일은 엔비디아 말고는 이슈가 없고 목요일 밤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으니 그때 변동성이 터지면서 지수가 언더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급 반전을 하는 등 그때 가서 보자라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너무 조용해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습니다만
증시 하락에 따라 채권 가격이 단기물 중심으로 조금 반등했으나 의미 없는 수준이었고, 그거 관계없이 채권 변동성 지수는 또 올라서 83.18포인트로 마감했어요. 결국 목요일 밤이 논밤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죠. 상품 시장에서는 유럽 세션 초반 골드 가격이 3,997달러까지 빠졌다가 이후 증시 하락과 관계없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국 세션 개장 전에는 4,050달러를 회복했고, 이후 미국 증시 반등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이 흔들리긴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4,067달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골드 변동성이 0.7%가량 빠졌어요. 4,000달러를 계속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논팜 결과에 따라서 강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름 가격은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텍사스 기름 12월물 선물이 어제 최종 거래를 맞이했죠. 그래서 현물 기준으로는 강하게 양봉을 뽑았지만 펀더멘털을 위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월물 결제 롤오버를 위해서 롱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 트레이더들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연일 러시아의 정유소나 원유 수출 항만 공격을 한 것이 장기 월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2026년 1월물부터는 유가가 60달러를 지지를 한두 차례 한 뒤에는 어쩌면 연말 랠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난 11월 12일이 눌림을 차례차례 감아 올리고 있어서 펀더멘털과 관계없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점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올해는 참 이 기름이 정말 약세인데 그렇다고 해서 숏으로 제대로 먹은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비달러 움직임도 그래요. 결국에는 징그러운 박스만 그리고 있고 돈이 안 된 장이에요. 이렇게 에너지를 압축해 두었으니 내년을 기대해 봐야죠. 이제 미국 세션을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중반 이후 일본 증시가 급락할 때 함께 하락했고 유럽 세션 시작을 갭 다운으로 출발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유럽 본장 개장 후 유럽 증시가 박스를 그리면서 오전장에 횡보하자 미국 지수 선물은 의외로 낙폭을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이 프리마켓이 시작될 무렵 유럽 증시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한 상태였지만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나 S&P나 마이너스 0.5% 정도의 갭 하락이 전부였죠. 그러나 나스닥이 마이너스 0.5% 갭 하락치고는 주요 기술주들이 시가는 매우 약했어요. 장 초반 5분은 호가도 부족해서 1분 만에 나스닥 선물이 120포인트로 오가곤 했는데요. 그런 아수라장이 지나자 시장은 조심스럽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시총 상위 기술주들의 매도가 약 30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스닥 선물은 첫 30분 동안 마이너스 1.8%가량 스트레이트 하락을 하면서 24,44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30분 뒤에는 기술적 매수가 여러 차례 지수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새벽 1시 유럽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마지막 눌림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의 하락은 진짜 하락이 아니라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이긴 했어요. 그러나 자신있게 매수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이 하락폭 대비 변동성 선물이 상승이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이에요. 지수는 일중 저점을 깼지만 변동성이 일중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이후 5분 만에 눌림을 만회해버리니까 유럽 마감까지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5분 뒤에 만약에 변동성이 고점 넘겼다. 그러면 유럽 마감이 아니라 오전장 내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시간상 오전장 눌림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오늘 대형 기술주들이 시가가 약하긴 했지만 첫 30분간이 하락 각도를 고려하면 한 번이나 두 번 더 언더슈팅이 나와서 오전장 마감할 때까지 완전히 누르는 게 더 이상적이었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새벽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반등 시도가 나왔다? 그럼 그때는 일중 매수를 노릴만 하죠. 오늘 시장이 또 다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러셀이 움직입니다. 오늘 러셀은 나스닥이나 S&P처럼 갭 다운 출발을 하긴 했지만 오전장 내내 시가선을 크게 깨지 않고 잘 버텼고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오장의 지수가 조금씩 눌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가면서 현물 기준으로는 도치가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술주들이 눌릴 때 함께 눌리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마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시장이 요동칠 때 마지막으로 잘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목요일 논판 발표에 러셀이 그동안 하락을 늦춘 것을 한꺼번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바닥을 확인하고 강하게 반등을 할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후자의 흐름이 나온다,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시장이 그동안 우려가 과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일중 흐름을 보면 드디어 10월에 기록한 이 변동성 종가선을 일봉상으로 넘어서게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해서 시장이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시총 비중이 높은 대형 기술주들이 전체 지수를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리스크만 고려한다면 현재의 변동성 수준은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장중에는 시장이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리테일들이 묻지마 매수 화력이 지금은 며칠 물러난 상황이지만 실적 발표를 전후로 재점화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변동성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핵심은 이 자리에서의 변동성은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도 변동성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목요일에는 논판 발표 있죠. 이게 마무리되면 또 시장은 조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틀 내에 다 치워버린다 라는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제법 강하게 반등했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장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급격하게 밀리면서 야간 선물이 상승분을 상당량 까먹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쌌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대량으로 쌓지 않고 있고 그냥 일중거래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전장에 갭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565선을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올라오는 대로 또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700억가량 매수하고 SK하이닉스를 6,100원 매도한 등 여전히 삼전롱, SK하이닉스 숏 이 포지션을 쌓고 있어요.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6% 하락하면서 지난 2주간의 상승분, 그러니까 21선 모두 되돌려줬죠. 마이크론 내러티브가 HBM과 레거시 반도체 쇼티지 이건데 오늘 AI 관련 주식들이 하락한 것이 AI 캐펙스 무슨 돈으로 투자할 건데 이렇다면 HBM이고 레거시 반도체고 이 쇼티지가 빠르게 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즉 일봉상 21선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언더슈팅 준 다음에 올라간 상황에서 따라잡아야지 이거 21선 지지 가자 주도 주니까 21선 지지 이러다간 상당히 피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술주 말고도 JP모건이나 금융주, 홈디포,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후드려 맞았죠. AI 거품이 빠진다 해서 전통산업에 돈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시장은 의미 있는 바닥을 찾을 때까지는 한동안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바닥을 찾으러 갈 것을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주가 지수가 3,953포인트 여기 바닥이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바닥을 찾으러 갈 때까지 당분간 보수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도 굳이 대응을 하자면 지수가 반등할 때 변동성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콜레이쇼 스프레드를 분할로 해서 진입했다가 청산하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지수가 하락할 때 콜레이쇼 잡는 게 아니라 반등 강하게 나오고 나서 멈추는 과정에서 콜레이쇼를 쌓는 게 좋겠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지금 꾸준히 증가해서 20포인트 다 넘어섰죠. 여기서 이벤트를 앞두고 올라온 수준만큼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변동성 폭발이 안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가가 바닥을 안 찍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만든 지수 음봉을 장중에는 얼마든지 감아 올리는 양봉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양봉을 종가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 같은 변동성이 증가한 수준에 맞춰서 시장 심도도 조금씩 얕아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호가가 붕붕 날아다닌다 이거죠. 방향성을 잡는다 하더라도 잦은 스탑로스가 나오지 않도록 수량을 줄여서 잡든지 아니면 분할해서 잡고 추격 매매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겠어요. 또 잘못 물렸다 싶으면 이른바 바닥에서 뭉개고 지진다 하더라도 일단 줄이든지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방향성을 다시 보는 것이 좋은데요. 트레이더들에게 변동성이 높은 게 좋냐 낮은 것이 좋냐 물으면 당연히 변동성 높은 걸 선택하죠. 변동성이 아예 없으면 뭘 할 게 없어요. 하지만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방향성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 레버리지 관리의 핵심이란 거예요. 변동성 높으면 나스닥 한두 개 갖고도 하루에 1, 2천 터지는 건 1도 아니에요. 자, 그럼 시장이 과연 언제 바닥을 칠 것인가 생각해보죠. 이번 주는 미국과 유럽 모두 옵션 만기예요. 일봉상 작은 양봉 하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 바닥 같은 거 없다고 봐야죠. 다만 이 오전장에 강한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럼 그거는 일중 바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중에 국한된 바닥일 뿐이지 추세의 바닥을 확인하려면 일봉상 양봉이 3개 정도는 번갈아 나타나서 작은 N자형 상승 전환이라도 확인시켜줘야 그때부터 포지션을 논해볼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높아진 변동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일중거래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통하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하든 시황 스크립트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하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